자, 여러분, 이제 음성학 의문론 거의 막바지 강의 온 것 같아요. 음성학 의문론 강의가 좀 길죠. 자,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은요, 우리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다시 좀 돌려서 다시 보시고, 그러면 공부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자꾸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좀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 강의를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 거기 suprasegmental phoning, 자, chapter 2하고 네 번째 파트인데요. 거기 보시면 suprasegmental phon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초분절 음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suprasegmental. 이렇게 소리를 조각내는 거죠. 작은 소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건데, 그래서 초분절 음속 이런 표현인데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소리는요. 영어의 소리가 이제 강세가 있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억양이 있고 이런 것들 그 소리를 그 그 소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그마한 단위로 잘라서 한번 본다 그래서 초분절 음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요, 강세 언어예요. 강세 언어라는 사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강세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강세를 제대로 살려줘야 돼요. 강세를 제대로 살려야 발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어민처럼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강세를 잘 살려서 말하면 원어민들이 훨씬 알아듣기가 편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의사소통도 훨씬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어는 강세 언어입니다. 그래서 강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새로운 단어를 만날 때마다, 아, 이 단어가 발음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는 강세예요. 즉,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지, 강세 스트레스가 어디에 있는지, 액센트라기보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곳에 모음의 힘을 딱 주고 높여서 발음을 하셔야, 아, 이 단어를 지금, 아, 얘가 이런 말을 하려는 거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강세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고요. 품사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문장 내에서 이제 위치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에서 강세가 참 중요한데, 강세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단어 강세, word stress, compound stress, 복합어, 합성어 강세, 그다음에 phrase stress, 구 강세, sentence stress, 문장 강세 이런 식으로 강세가 다 구에서도 있고요, 문장에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강세가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자, 이 강세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 강세 있는 모음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hypothesis. 해보세요. hypothesis. hypothesis. 자, high 할 때 요건 i로 발음하셔야 되고, hypothesis 하면 강세란 뜻이에요. 가설이란 뜻입니다. 가설, hypothesis. 자, 그런데 이거를 강세가 여기 뒤에 있는 줄 알고 hypothesis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의 실수담인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어, 이 단어의 강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 딴에는 영어 잘한다고 영어를 계속 가르쳤던 교사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발음을 막 했는데 제가 이 단어의 강세를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대학원까지 가서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가설이라는 말, 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막 하는데 가설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hypothesis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했을까요? 그래서 친절한 교수님께서 발표가 끝나고 거기다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알려주시면서 hypothesis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것을 피드백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 하고 너무 창피했지만 큰 배움의 기회가 됐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반드시 hypothesis 이렇게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되고 모든 새로운 단어들 배우는 거에 강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단어를 익히셔야 돼요. 뜻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또 발음해 볼게요. record, record. 자, record. 강세가 여기 있으면요. 이름절에 있으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 뭔가의 이름, 명사, record 이렇게 발음하시고 자, 기록하다라는 동사가 되면요. 완전 강세가 달라져요. 완전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record, record.
I'm recording your voice. I'm recording our conversation. 나 우리 대화를 녹음하고 있어. I'm recording. 강세를 뒤에다 두셔야 돼요. 그래야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conduct. conduct. 이거 명사고 같은 단어인데 강세가 뒤에 있으면 conduct. 완전히 달라져요. conduct. conduct라고 하면 어떤 행동, 뭐 수행 이런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conduct 하면요. 뭔가를 수행하다, 지휘하다. 지휘하다. 그래서 conductor 하면 지휘자라는 뜻도 있고요. conduct 하면 지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insult. insult 하면은 모욕이라는 명사가 되고 insult 하면은 모욕을 주다라는 동사가 되죠. 그다음에 increase 하면은 향상, 뭐 올라가는 거 그런 명사가 되고요. increase. 그다음에 강세를 뒤에다 두면 해보세요. increase, increase 올라가다, 뭐 향상하다, 증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increase 동사죠. 그다음에 content. content 하면 내용이라는 명사가 되고 content 하면은 뭔가를 만족시키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overflow 하면 범람, 넘치는 거죠. 넘치는 거, overflow, 범람, 홍수 명사인데 overflow 하면 넘치다, 넘쳐 흐르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와 동사가 똑같이 생겼는데 강세 하나만으로 이렇게 품사가 달라지는 것들, 품사가 달라지면 문장의 위치도 달라지고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강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복합어 강세 보도록 할게요. compound stress. 자, 복합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합성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compound라고 하면요. 두 개의 사실 다 존재하는 단어들인데 두 개의 존재하는 두 단어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것을 compound words라고 합니다. compound words. 그래서 이 복합어 강세는요. 달라집니다. 강세가 달라져요. 즉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어 명사, 즉 두 개의 각각 다른 단어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이 단어는 딱 붙어요. 이렇게 hot dog 이런 식으로 딱 붙습니다. 딱 붙어요. 딱 붙어서 강세가 이름절에 있습니다. hot dog. 우리 먹는 핫도그 있죠. 빵 사이에 소세지 들어간 거, 그걸 핫도그라고 하죠. 그것이 hot dog. 근데 요 두 개의 단어를 떨어뜨리고 이 핫이 dog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명사구죠. 이럴 때는 명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a hot dog, 더운 게, a hot dog, 더운 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때 a hot dog 하면 우리 먹는 핫도그인 거고 there was a hot dog 그러면 더운 개가 있었다? 이거 이상하지만 a hot dog 하면은 그냥 단지 좀 더운 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세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화에서는. 그 다음에 a red coat 하면은 세계대전 때에 붉은색 코트를 입었던 사람들이 영국 군인들이었대요. 영국 군인들이 붉은색 코트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ed coat 하면 영국군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 코트가 아니고 a red coat, a red coat. 강세 거기다 두시고 두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거는 그냥 빨간 코트인 거죠. 일반적인 명사 a red coat. 강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a greenhouse 해보세요. 발음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발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a greenhouse 하면 온실이죠, 온실. 우리 비닐하우스, a greenhouse. 근데 a greenhouse 그러면 초록색 집입니다. 그다음에 a blackboard 하면 칠판이죠. 근데 띄워놓고 강세가 뒤로 가면 a blackboard 그러면 그냥 검정색 널빤지 검정색 판때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high chair 하면 아기들 식당 가면 앉는 의자 있죠. 다리 두 개 쏙 나오고 높은 의자 high chair 하면 어린이용 식당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용 식탁 의자 식당 의자가 아니라 high chair 이렇게 강세를 앞에다 두시고 두 단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high chair 하면 그냥 일반 명사 구예요. 높은 의자 좀 높은 의자, a high chair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a dancing girl 하면요 춤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직업 여성들 있죠, dancing girl, dancing girl이 되는 것이고 뒤에 이제 a dancing girl 하면 그냥 일반적인 명사, 춤을 추고 있는 소녀, 춤추는 소녀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 합성어들은 이렇게 붙여서 쓰고 강세가 앞에 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복합어의 강세를 살려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phrase stress, 구강세 보도록 할게요. 구강세. 자, 왜 안 내려갈까 이게?
자, 구동사, 여러분, 구동사 아시죠? phrasal verb, phrasal verb. 자, 구동사라고 하면요, 동사와 전치사 또는 부사로 쓰이는 것들을 이제 합쳐서 접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particle들을 동사에 붙여가지고, 좀 색다른 의미가 또 생겨나요. 이 동사의 의미만으로는 좀 유추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접사가 붙어서 두 개가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되고 또 새로운 뜻을 가지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을 구동사라고 합니다. 이 구동사는 조금 따로 챙기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 회화에서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회화를 잘 하시려면 구동사를 많이 익히는 거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시고 이게 이런 구동사가 있네라고 많이 찾아서 탐색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동사는요, 강세가 뒤에 접사 쪽에 있어요. 그래서 pick up 이게 아니라 pick up 동사로 쓰이면 pick up, I'll pick you up, I'll pick you up. 내가 너 데리러 갈게. pick you up, pick up. 그다음에 put on 하면 입다라는 뜻이죠. 입다. put off 하면은 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동사 종류 굉장히 많은데 새롭게 만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사전도 찾아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위에 있는 것은 구동사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즉, 그러니까 동사와 이렇게 접사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들이고, 전치사구 동사, 전치사구에 있는 그 동사, 전치사가 붙은 그 동사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동사의 강세가 있습니다. look at, 뭐 look for, 이런 식으로, 뭐 look after, 뭐 이런 식으로 동사의 강세가 있어요. 뒤에 붙는 것은 그냥 단지 전치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가 짝꿍이 돼서 우리가 외우긴 하는데 이것이 구동사는 아니에요. 부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구가 따라온다는 것, 이 동사에 이 전치사 as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agree도 마찬가지로 agree에다 강세를 두시고 agree with your idea. I agree with your idea. 나 네 생각에 동의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with 다음에 전치사, 그러니까 명사구가 따라 나와서 agree는 with라는 전치사가 시작되는 전치사구와 잘 쓰인다. 이렇게 짝꿍을 만들어서 기억하시면 되고 look for 하면요. look for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찾다란 뜻인데 look이라는 동사에 이 for로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사와 그냥 동사와 뒤에 전치사가 붙은 거는 구분 좀 하셔야 돼요. 구동사는 뒤에 있는 이 접사의 강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울 때 입으로 외울 때는 이시면서 pick up, put on, put off 이렇게 입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 그럼 문장 강세 보도록 할게요. Sentence stress. Mary hopes to see him at the meeting. 자, 강세를 여기다 한번 줘볼까요? Mary hopes to see him at the meeting. Mary hopes to see him at the meeting. 메리는 그를 미팅에서 만나기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미팅이 강조가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에 강세를 두게 되고, 여기 잘 보시면요. 내용어에 강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메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Mary hopes to see him at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될 테고, Mary hopes to see him at the meeting. 희망한다는 동사에 강조를 하고 싶으면 거기다 강세를 두게 될 테고, 이처럼 의미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내용어에 강세가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to라든지 at 이런 데는 강세가 가지 않습니다, 주로. 자, 그래서 to나 뭐 him, at, the 이런 것들은 기능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는 강세가 잘 가지 않지만 때때로 기능어에 강세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즉 특정한 문맥, 타자의 의도에 따라 강세 위치가 바뀐다. 그래서 yes, I will 하고 나의 강력한 의지를 좀 표현하고 싶을 때 yes, I will. 그래요. 제가 할게요.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will이라는 것이 조동사로서 기능어지만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어지만 그렇게 강세가 갈 수 있고요. won't you 이런 것도 너 안 할래? won't you 그렇지 않아? 이렇게 뭐 부가의문이라든지 이럴 때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기능어들도 강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 강세에서요. 강조하고 싶은 말 Tom drove to the school. 탐이 운전해서 학교에 간 거야. 학교를 강조하고 싶어요. Tom drove to the school. 또는 운전해서 갔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Tom drove to the school. 에? 탐이 학교에 운전해서 갔어.
걸어가지 않고 운전해서 가서 Tom drove to the school 이렇게 강세를 줄 수 있겠죠. 또 탐이 갔어요. 다른 애가 간 게 아니라 not John, John이 아니라 Tom drove to the school. 탐이 간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탐에 강세를 둘 수 있겠어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yllabic structure and phonotactics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절 구조, syllabic structure, 자, 음절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제 이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 이름은요, 이송은, 그래서 삼음절이죠, 삼음절. 우리도 지금 우리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외자 이름이 있어서 이음절인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삼음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삼음절 이름을 갖습니다. 삼음절. 자, 그래서 음절을 어떻게 따지느냐면요. 자, 가운데 글자 송을 한번 떼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절은요, 이렇게, 자, 시옷, 오, 이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죠.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뗄 수 있고, 그리고 종성이 없는 글자도 있죠.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성의 모음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말에 중성의 모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음으로 우리가 음절을 따집니다. 모음 하나 있으면 음절 하나인 거예요. 음절 하나죠. 그렇죠? 음절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송은 보시면 모음 그다음에 송의 오, 그다음에 은의 으 이렇게 음절이 하나씩 있죠. 총 3음절입니다. 그죠? 3음절. 그래서 우리는 말은 쉬워요. 음절 따지기가. 글자 하나가 음절 하나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에 이렇게 글자 하나에 모음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대로 음절을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음절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따지는데요. 영어는 철자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모음은 하나인데 철자가 더 여러 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음도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springs라는 단어예요. springs. 스프링에 s가 붙었네요. 자, 모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음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자, 음절이라고 하면요. 자, 초성과 운으로 먼저 떼낼 수가 있고, 그 운은요, 운모, rhyme, 운은요, 즉,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종성, 코다. 종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코다. 마지막 받침이죠. 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성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음이죠. 이 핵이 역시 음절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음절. 그래서 모음이 하나면 음절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렇게 따질 때 초성에 자음 하나 들어가고 종성에 자음 하나 들어갔잖아요. 물론 받침에 우리가 자음이 2개 이상 들어가고 된소리 할 때 쌍기역이라든지 뭐 쌍디귿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음이 3개 이상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자음이 3개까지 가능해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초성 보시면 spring 하면서 그래. 이 소리 3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초성의 소리가 3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음은요, 공명도가 높은 음이라 그래서 보통 모음이라든지 비음, 유음, 발음 같은 것들이 공명도가 높은 소리 핵을 이루게 되고, 모음이 꼭 있어야 되죠. 그렇죠? 모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초성, 중성, 즉 핵과 종성으로 나뉠 수 있고, 영어에서요, 아까 본 것처럼 음절음의 수제한과 초성, 종성 제약 보시면요. 하나의 음절, 여기 모음 하나 있죠. vowel, 모음 하나를 두고 초성에 자음이 3개까지 올 수 있고요. 종성은 4개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알파벳의 개수가 아니라 발음 기호 개수를 보셔야 돼요. 발음 기호의 개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cream 할 때 스크르. 초성에 3가지 소리 들어갔죠. 보세요. 스크르. scream. 그다음에 spring 보세요. spring에도 보면 스프르 이런 식으로 3가지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spread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르 이렇게 3가지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종성 보실까요? 종성 특이한 거 보시면요. texts 이 다음에 이는 모음이죠. 그 다음에 x는요. 크스로 발음합니다. 크스 texts.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s까지 붙어서 texts. 그다음에 sixth. 자, 크스 소리에다가 six 할 때 x가 크스 소리 났다가 th는 번데기 발음이죠. th는 번데기 발음 났다가 그래서 sixth.
six 발음 어려워요. 그쵸? 종성 소리에 이렇게 네 가지나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종성에 네 가지까지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영어랑 우리 한국말, 우리말의 그 음절이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절까지 해서 우리가 음성과 음운항 강의 마쳤는데요. 어렵죠, 여러분?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알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전공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 보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 강의 열심히 듣고 책도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